독고탁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들은 강수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장미애의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색을 잃은 흑백 화면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속에서 깊은 정적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고탁의 입에서 쏟아졌던 말들, 너는 그 집 핏줄이 아니야. 넌 옷이 성이 아니라 밖에서 들여온 업둥이야. 독수리 술도가는 원래 사형제라고.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두 다리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걸었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옷이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형들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조금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늘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뒹굴며 수많은 밤을 보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술도가 마당에서 형들과 뛰놀던 기억 속에서도 자신은 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습니다. 형들이 막내야 부르며 웃어주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다정한 미소들은 전부 동정이었던 건가. 그럴 리는 없겠지. 가슴 깊은 곳에서 살점이 찢겨나간 듯 아팠습니다. 강수라는 이름 석자도 형들이 불러주던 막내야라는 호칭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술도가 마당에서 익어가는 막걸리 냄새는 늘 정겨운 냄새였고 내 삶의 일부였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눈앞엔 독수리 술도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정겨웠던 그 간판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곳을 한참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꾹 다문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강수의 귓속을 울리는 질문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형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내게 말하지 않은 걸까? 평소 강수의 심성으로는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분노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강수는 술도가 안 채 문 앞에 멈춰선 강수는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문을 열면 이제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무너진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 진짜 부모는 살아있기는 한 걸까? 왜 나를 술도가에 버렸을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바깥에서 서성이던 강수는 찬바람이 몸을 파고들며 으슬으슬 떨림이 느껴지자 그때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광숙이 편안하게 자라고 자기 방 침대를 내주고 나갔지만 세리는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침대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리는 부모님이 감추고 싶어하던 과거를 마주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젊은 시절 얘기를 물어보면 늘 뭔가를 숨기듯이 얼버무리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답답함을 느낀 세리는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강수는 거실로 나오는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강수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세리 씨 어머니가 운전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렇군요. 저랑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감사해요. 세리 씨는 왜 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잠깐 나왔어요. 낯선 곳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면 식구들 깰 수도 있으니까 잠깐 나갈까요? 강수는 이 밤에 멀리 갈 수도 없어 술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세리는 책장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그 액자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 아빠의 젊었을 적 사진,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세리가 강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술도가 직원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돈을 훔쳐 도망갔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창피해요.
술도가 식구들 얼굴 볼 면목도 없고요. 강수 씨한테도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다는 것도 부끄럽고요. 강수 씨는 부모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이라면 차라리 안 계신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나쁜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말하면 제가 너무 못된 건가요? 세리 씨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리는 그 말에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강수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부모님은 세리 씨 곁에 계시잖아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원하면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불러볼 수도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세리는 강수의 말 속에서 상처로 얼룩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일이겠죠. 강수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읊조렸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랍기도 했습니다. 강수 씨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고 많이 그리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강수와 자기가 이분한매라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세리는 강수의 말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픔을 지닌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엔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평소처럼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한밤중 폭풍을 지난 자리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지만 손끝은 자꾸 멈추었고 눈은 모니터를 보면서도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수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강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간신히 버텨낸 강수는 퇴근 후에도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한켠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캔을 조용히 따서는 한 입 들이켰습니다. 맥주의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 시원했지만 그 청량함과는 달리 마음속의 혼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젖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범수 형한테 물어볼까? 제일 큰 형이 천수형이니 천수형한테 물어봐야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많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수는 형들에게 이 일을 묻는 순간 집안 전체가 소란스러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범수 형과 세리 씨 일로 집안이 시끄러운 상황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생각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미애였습니다. 망설이던 강수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넘어 장미애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퇴근 후 시간 괜찮은데 그때 뵐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수는 마지막 한 모금의 맥주를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독고타기 말할 때 왜 그렇게 말리신 걸까?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 뭔가 애틋한 것 같아. 어렸을 때 나를 유난히 이뻐하면서 유모처럼 키워줬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이번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지? 세리 씨 때문에 그러시겠지. 집이나 가자 하면서 일어나 술도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음 날 장미애는 약속한 찻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가 오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처음 만남을 앞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수가 들어와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난 괜찮아요. 어서 앉아요. 배고프겠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장미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속으로 강수야 라고 불러보았습니다. 피부치인 줄 알면서도 밝히지 못했던 가슴속 가장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장미애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강수야 라고 부르고서는 깜짝 놀라하니 강수씨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강수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조용히 그녀가 꺼낼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장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몹쓸 말을 듣고 가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집안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나 부축해주느라고 그런 험한 꼴을 겪었네요. 그날 남편 말 듣고 충격이 심했죠. 강수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안 그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 안 그랬겠어요? 혹시 형들한테 물어봤나요? 아직이요. 형들도 다들 사는 게 복잡한데 제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어요.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한 건요. 언젠가는 형들한테 듣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먼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시다고요? 세리 씨 때문인가요? 아니요, 세리는 잘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사실 강수 씨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였어요. 저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수 씨 많이 놀랄 거 알면서도 이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강수 씨 행복을 위해서라면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나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말하려고요.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그 무거운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강수 씨를 술도가에 버린 사람 나예요. 바로 그 죄인입니다. 강수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강수 씨 엄마예요. 장미애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엄마시라고요? 강수는 장미애를 잠시 쳐다보고서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반갑다고 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며 강수의 눈꺼풀 아래로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장미애도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수야, 아니 강수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고 죄스럽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일 거예요. 용서 못할 거예요. 강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절 버리셨어요? 장미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그날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장미애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높은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즉사를 했죠. 좀 더 벌어보겠다고 딴 사람들이 피하는 위험한 일을 했다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그 사람이 죽고서 난 거의 실신 상태가 됐죠. 부모나 일가친척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몸도 약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난 만신창이가 되어갔고 아기를 낳을 수나 있을까 걱정됐어요. 살아갈 자신도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도가를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형제들이 깔깔 웃으며 노는 걸 봤어요. 서로를 위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집안이 너무나도 따뜻해 보였어요. 동네에서도 술도가 사장님은 금실 좋고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엄마한테 잘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갓난 아기를 술도가 앞에 두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몹쓸 짓을 저지른 거였죠. 장미애는 울먹이며 겨우겨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막상 아기를 보내고 나니까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술도가 주변을 맴돌며 서성이곤 했죠. 그러다가 술도가에서 격리를 구한다는 걸 알게 됐고 사장님한테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매일 아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몰래젖도 먹이고 틈만 나면 아기를 업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아가씨인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내 새끼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만 생각했어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속상했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잘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수 씨 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아니 그런 말 못하죠. 그래도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장미애는 울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강수는 제가 당장 어머니라고 불러드릴 순 없지만 절 그냥 강수라고 부르시고 말 놓으세요. 그러자 장미애는 강수야. 난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야 그 마음만은 제발 믿어줄 수 있겠니? 강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던데 이게 그런 느낌인 건가? 무조건 믿고 싶었습니다. 원망과 서러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허전했던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수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 그래 너의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장미애는 그리운 표정으로 강수 아버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강수 너를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키가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정말 보기 좋았었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이 맑았어. 눈빛 하나로도 진심이 느껴졌던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지금 강수 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보는 나도 너무 놀라워. 모습뿐 아니라 반듯하고 자상한 게 성품도 어쩜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잠깐 회상하듯 멈춘 장미애는 곧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랑 나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 모든 걸 나에게 맞춰주곤 했으니까. 그런데 배움이 짧아서 어디 회사 같은 데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건축일을 하게 됐어. 그저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였지. 그러다 난 아기를 가졌고 그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했어. 배가 불러오는 나를 어찌나 위해졌는지 없는 형편에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건 다 사주려고 했었는데 내 배에 귀를 대고 아기가 발로 찬다고 좋아했었지. 아빠가 되면 아기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를 엄청 기다렸어. 강수야, 우리는 너를 결코 버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강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따뜻한 차를 2잔 더 시켜 강수에게 한 잔 주고는 자신도 입을 축였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강수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은혜를 입은 술도가에서 왜 공금을 훔쳐 도망치셨어요? 그것도 독고탁 같은 사람하고요. 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부끄러운 마음에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시선이 무겁게 자신을 누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야. 독고탁 같은 사람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그런 인간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나도 후회할 때가 많아. 참 어리석었지.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기는 해. 독고탁 그 사람은 원래부터 사장님한테 불만이 많았지. 사장님이 순수하게 막걸리 빚으며 전통을 고집하시는 것을 꽉 막혔다고 비웃었지. 그 사람은 이윤이 남아야지. 순순히 전통이니 그런 거 필요 없다며 첨가제를 몰래 넣었던 적이 있었어. 그 일로 사장님께 엄청 혼났고 바로 그날 사건이 터졌던 거야. 장미애는 손에 힘을 꽉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즈음 나도 많이 힘들었어. 술도가 사모님은 어느 날부터 날 경계하기 시작했거든.
강수가 내 자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모님은 널 아끼는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어. 날 불러서 더 이상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나는 이 아이 곁에 끝까지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장미애는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널 데리러 오자고 결심했지. 내가 능력이 되면 너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날 독고타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꺼냈고 공장장이면 뭐하냐고 술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데 하면서 술도가를 망쳐버리고 싶다고도 했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한 거야. 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회사를 차리자고 했어. 그래서 격리였던 내가 돈을 훔쳤고 그렇게 도망 나와서 작은 양조장을 차렸지.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사업이 잘 됐고 그래서 만든 게 신라주조야.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독고타기 생각보다 장사를 잘하더라고. 처음엔 좋았어. 이젠 너를 데려갈 수 있겠다고, 드디어 내 손으로 너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술도가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었어. 밝고 튼튼하고 형들하고 우애도 깊었지. 내가 데려간다면 그게 다 깨질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이미 세리를 낳아 기르고 있었지. 널 데려오려면 독고탁을 설득해야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널 데려올 수 없었어. 장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고 널 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술도가 근처로 몰래 가서 내가 학교 가는 걸 보기도 했고 그 누구보다 강순이가 자랑스러웠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니? 다 변명일 뿐이고 나는 그저 자식을 버린 무정한 엄마일 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죄인이야. 무슨 말도 필요 없는 죄인일 뿐이야. 장미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숨죽인 흐느낌이 잔잔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장미애는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온기에 조금이나마 진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수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수많은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강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어머니가 있든 없든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30년 넘게 살아온 술도가에서의 삶이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술도가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제겐 제일 소중한 것이고 제가 받은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에 방황하던 강수는 누구보다 담담하게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장미애의 최근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나갔을 때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수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흔들어 놓느냐고. 강수한테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장미애를 보고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하고 도리어 장미애를 다그쳤습니다. 강수 앞에서의 도를 넘는 긴장감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점점 더 예민하게 장미애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의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독고탁이 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미애의 죄책감, 강수의 방황과 침묵, 그리고 독고탁의 의심은 곧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수와 장미애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독수리 술도가에는 또 어떤 폭풍우가 몰려올지 궁금하네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